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제1회 소개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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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네요. 처음이라 몹시 어색한데 네. 저희가 이제 각자 소개를 해보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정치, 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그냥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는 걸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음 어떤 분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것을 궁금해하는 탐구심 강한 청년 안브르입니다. 탐구심이요? 네, 안부르는 무슨 의미예요? 네, 제 성이 이제 안씨고 거기다 이제 파브르에 브르를 붙여서 안브르. 네, 파브르야. 네. 파브르랑 안이랑 합쳐가지고 네. 동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동물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는 곤충 이런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는 게 있어서. 야, 지금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가야 될 것 그냥 같은데. 가요. 뭘 다시 가. 뭐 다시 소개할래요 그러면? 처음인데 뭐. 네, 안브르. 그다음 뭐 장빈둥이랑 안부를 소개를 했고 이제 네, 저는 세상의 모든 마이너 감성과 비주류에 관심이 많은 허유생입니다. 허유생. 왜 허유생이에요? 유생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생이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동양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생이라고 짓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생명체에서 그 아주 미성숙한 시기를 유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학문들의 유생 단계에 있는 네, 대부분 아주 그 얕은 숫자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 문화랑 뭐라고 하셨죠? 마이너 감성. 마이너 감성. 겸손하신 스타일이신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나 겸손한지 한번 네, 계속 지켜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아가 보는 걸로. 마지막 네. 저는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인상주의자는 뭐예요? 인상주의자는 제가 미술을 좋아하는데 미술 사조 중에 인상주의라고 분류되는 화가들이 있어요. 그 화가들을 좋아합니다. 인상주의가 누가 있죠? 고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네, 화가 고흐, 모네 뭐 이런. 네. 그런 인상주의 화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인상주의자라고 원래 불러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지금 급하게 만드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인상주의자들이 순간에 감정을 포착하는 화가들이에요. 저도 이제 생활을 할 때 이성보단 감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인상주의자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름은 김순트는 어떤 의미예요? 김순트는 도슨트에서 돌을 떼고 가져온 이름인데 사실 도슨트처럼 해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밑밥을 까시죠? 다들 왜 이렇게 시작부터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좀 밑밥을 까시는데 다들 겁이 많아서 그러시잖아요. 이름을 다들 뭐 있어 보이게 지어가지고 그쵸. 큰일 날 것 같았나 봐요, 다들. 포부를 담아야죠, 이름에는. 그래서 포부를 담아 도슨트에서 돌을 떼고 쓴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4명을 소개해봤는데 각각 장빈둥, 네, 안브르, 허유생, 김쓴트. 네,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네. 4명이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오늘 처음 녹음해보는 건데 네, 시작은 미약해도 끝도 끝은 미약할 수도. 끝은 더 미약할 거예요. 좀 덜 미약했으면 하는 네, 그런 포부로 시작해보죠. 저희 들어보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너네가 뭔 방송을 할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드리면은 저희는 굉장히 저렴하고 가볍고 하찮은 그런 방송을 이제 추구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이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드리고자 저희가 일단 방송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야구로 치면 한 2할 타자 정도 되는 이제 방송을 저희가 해볼 건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저희가 매달 이제 하나의 큰 틀을 정할 거예요.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를 정해서 저희 네 패널이 이제 그 카테고리에 맞게 각자 주제를 가져와가지고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할 건데 뭐 괜찮으세요? 네. 이미 다 정해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아니, 뭐 형식적으로 아니, 괜찮냐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바뀔 수 있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아, 예. 아마 바뀌진 않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아이러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자라온 환경이나 뭐 전공도 다르고 취미나 직업 같은 게 모두 다르니까 공통된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생각이나 시선 같은 거를 나눠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재미없다 그러면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느끼기도 전에 아마 사라져 있지 않을까. 재미없다 싶으면 저희가 재미없어지면 알아서 물러나는 걸로. 네, 그쵸. 네. 알아서 물러나기 전에 물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라져가지고 이제 이 방송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다. 저희가 재미있는 선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할 생각이죠? 아니에요? 할 생각이요? 해야지. 몰라요. 일단은 해보고 뭐 맞춰가는 거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첫 에피소드를 고민을 하다가 뭐를 해야 되냐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첫 방송이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저희를 이제 소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소개편으로 처음에는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땡땡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좋아한다. 관심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저희 팟캐스트의 시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걱정이 많았는데 네. 제 이제 이름과 조금 어울리는 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제가 일어날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더라고요.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은 요새 거의 찾기 어렵겠지만 유독 제가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빈둥대면서. 그래가지고 첫 소개 시간에는 이 유튜브로 가지고 나를 한번 소개해보자. 유튜브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고 지금 어떻게 발전해왔고 미래에는 어떻게까지 나아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하루에 다들 뭐 얼마나 쓰세요? 네,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부르님은 얼마나 쓰세요? 저요? 저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아이폰 쓰면은 스크린 타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핸드폰 몇 시간씩 평균적으로 켜놨나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핸드폰을 켜놓는 시간이 제가 평균적으로 막 9시간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이게 내가 진짜로 하루에 9시간을 핸드폰을 켜놓는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많아서? 네, 많아서. 9시간? 가능한 수치인가요? 제 기준에도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이 거짓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본인이 해놓고 뭘 가능한 수치냐고 물어보는. 아니 회사에도 솔직히 있는데 내가 9시간을 핸드폰을 켜놓는다고? 약간 그러니까 알림 뜨고 이런 것 때문에 그치.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9시간 중에 한 뭐 3-4시간은 보지 않을까. 저도 그거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무서운 거야. 막 한 15시간 나올까봐. 나의 현실이 자각될까봐. 그래가지고 저는 다 그 차단을 해놓고 했거든요. 네, 유튜브 저도 그래서 사용시간이나. 스크린 사용시간 그 알림을 차단했습니다. 네. 알림을 차단하시는? 네, 알림이 안 뜨게. 다른 분들은 얼마나 사용하세요? 저도 쉴 때는 대부분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밤에 자기 전에 보기도 하고 유튜브 없이는 사실 쉴 때를 유튜브 없이 쉬는 시간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튜브에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저는 많이 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네 사람 중에. 저는 오히려 직업 활동 중에 활용을 많이 하고 네. 그 외에 개인적인 시간에서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애기들 이렇게 네. 보여주고 이런 수업하면 네네네. 그 수업 자료가 유튜브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럼 뭐 개인 알고리즘에 거의 교육용 어떤 그런 것만 많이 뜨겠네요. 그쵸. 약간 지식 채널 2 막 이런 거. 학교에서 일하세요?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희도 네 명이 그렇게 막 100% 친하다라고 볼 수 없는 사이잖아요. 이거 100%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한 10%도 아직.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이기 그치, 때문에. 그치.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소개편을 네. 준비한 것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직 우리를 모르니까 서로한테 소개해보자. 네. 근데 사실 널린 게 유튜브에 대한 방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와 함께 저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떠나볼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볼 건데. 표현이 참 전형적인 표현의 끝판왕이네요.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간다. 준비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슝 2005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슝 2005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세상에나. 2005년으로 넘어왔는데 유튜브의 역사를 한번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방금 유튜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유튜브를 키시면 보통 어떤 거를 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컨텐츠를 주로 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테크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새 그 인기 동영상 탭에 가보시면 그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요. 뭐 전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봤다. 이게 조회수 기반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조금 인기, 뭐 댓글이나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인기 동영상을 하는데 재테크 관련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이만큼 많구나 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즐겨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하이킥을 요새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5분 순삭 이런 5분 것들. 순삭. 네. 아주 행복하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 예능이 더 재밌는 느낌도 맞아요. 들어요. 네, 너무 그쵸.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맞아요. 옛날 추억에 빠져서 사는 거죠. 돌려각인가요? 이거? 김순투님은 저는 가장 많은 활용은 음악 재생이에요. 약간 집에 가면 배경음악처럼 그냥 틀어놓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나요? 안 씁니다. 저 광고도 감수하며. 그러면 되게 짜치게 이제 화면이 안 꺼지게 항상 관리하면서 틀어놓으시겠네요. 그래서 광고 없는 그 채널이라든지 광고 없는 영상을 좀 몇 개 찾아놓고 좋아요 눌러놓고 그걸 재생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 운동 관련 채널을 아침에 틀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운동하고. 그것도 광고 있잖아요. 네.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감수하죠. 사실 저도 프리미엄을 안 쓰기 때문에 두 분은 쓰시나요? 네, 저는 엄청 옛날부터. 저도. 그게 가격대가 꽤 되던데. 맞아. 이게 그럼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제 써보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긴 그렇죠. 유튜브 프리미엄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 번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그전 돌아갈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가지고 광고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여가지고. 맞아요. 네. 요새는 광고도 한 5분 이렇게 되는 광고들이 나와요. 그래서 광고를 맞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광고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이따 한번 해볼 건데 네. 이것도 얘기해보면 한 2시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번 시간을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저희가 굳이 최근에 저희가 즐기고 있는 콘텐츠를 왜 얘기해봤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까지 생각했을까? 라는 걸 되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얘네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가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유튜브의 역사. 대만계 미국인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얘가 이제 페이팔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네. 이제 영재예요. 공대생 영재인데 페이팔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페이팔이 어느 날 상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상장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손에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받게 됐죠. 근데 이제 돈을 받게 되니까 얘가 좀 이제 좀 매너리즘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뭐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체드 헐리, 자베드 카림 이런 애들을 꼬셔가지고 야이씨 우리 뭐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처음에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탄생 설화라고 있어요. 설화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같은 거.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얘네가 가족끼리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를 올릴 데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올릴 때를 찾다가 야,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딱 만들었어. 이런 게 이제 알려진 설화인데 이게 파보면은 이거는 그냥 PR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커버 쳐라 해가지고 나온 거고 네.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제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다들 나이가 있으시니까 기억하실 텐데 슈퍼볼 있잖아요. 미국 슈퍼볼. 네. 거기에서 이제 방송사고가 한번 납니다. 기억나세요? 슈퍼볼에서 있던 방송사고? 기억 안 납니다. 노출? 네, 노출사고. 아, 그게 이제 자넷 잭슨이랑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마이클 잭슨 동생. 네, 맞아요. 걔네가 이제 공연을 하다가 사전에 이제 합의되어 있던 그런 뭐 퍼포먼스를 하는데 하필 거기서 노출 사고가 의도치 않게 이제 벌어진 거야.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음날 신문을 봤는데 그게 사진이 엄청 크게 모자이크 돼가지고 나온 거야. 저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 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신문. 그래가지고 오씨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저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얘도 되게 궁금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찾아보고 싶은데 이거를 아무데도 없었대요. 그래서 얘가 그 이제 영상 실제 그 영상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치.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고 싶은데 아무도 올려진 데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 음란한 놈이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올릴 때를 찾느니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유튜브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이거를 불순한 의도로 그렇지 이거를 근데 언급하면은 되게 싸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이렇게 조금 포장해가지고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조금 화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얘네가 처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3명이서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유튜브 처음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가 유행했냐면 그런 데이팅 그런 사이트 같은 게 되게 유행했던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뭐 사람들 만나서 연애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도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팅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걸 해보자 했는데 똥망을 한 거야.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아이씨 망했다. 그러다가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발길을 이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옮긴 게 뭘 떠올렸냐면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아메리칸 퍼니스트 비디오라고. 그 홈비디오 같은 그 모음집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TV에서 막 많이 이렇게 걔네 수입해 와가지고 많이 방송을 해줬는데 그 비디오 이제 그걸로 찍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재밌었던 일들. 캠코더 같은 걸로. 네, 맞아요. 넘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집에 풀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려다가 막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웃기고 뭐 그런 모음집.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아씨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얘네가 2005년에 첫 영상을 올려요 유튜브에.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 앳더즈라고 뭔지 아세요? 알죠. 그 친구가 이제 동물원에 간 거잖아요. 그 장면을 그냥 찍은 거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그 영화계에서 류미에르 형제의 기차에 도착 이런 것처럼 맞아. 별거 아닌 영상인데 이제 최초의 유튜브 영상으로서 뭔가 가치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동물원 앞에서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가 코가 기네요.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걸 이러고 하고 끝나는 영상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유튜브에 가장 처음으로 올라온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말했던 창업자 3명 중에 1명이 나와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고 나머지 1명이 또 찍어줬겠죠. 그 영상을 딱 올리고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해보자 했는데 2005년에 만든 게 1년 만에 대박이 난 거예요.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얘네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겠어. 자기가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뭐 기업한테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업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제 연락 온 데가 야후였는데 그 아까 말했던 스티븐 첸이 대만계 미국인이었잖아요. 근데 야후의 창업자도 대만계였던 거야. 이제 처음에 얘기가 되게 잘 됐대. 야 야후 우리가 이렇게 사갈 테니까 넘겨라. 근데 이게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야. 얘네가 거의 1년 동안 그냥 해놨는데 이게 시장 가치가 1조 5천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후에서 이걸 딱 제안해가지고 얘네 3명 이제 야이씨 끝났다 우리 인생 끝났다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야이씨를 되게 자주 살면서 되게 자주 하네요. 그러게요. 네. 야이씨 끝났다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 구글한테 연락이 딱 온 거야. 근데 얘네는 이제 야후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 근데 이제 다음 날 구글을 그래도 만나보자 딱 갔는데 그때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야후 대표가 설명한 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야후 대표는 이제 야 우리가 너네한테 이거 사면은 네. 너 얼마를 낼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수익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했던 거지. 근데 에릭 슈미트는 야 이씨 너네 거 대박이다. 아니 에릭 슈미트도 씨를 야이씨를 쓰네요. 야 씨, 너네 거 대박이다. 다들 좀 험악하시네. 우리가 이거 너네 독립적으로 유지해 줄 테니까 너네가 키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성장성을 먼저 봐준 거지. 그래서 얘네가 누구한테 끌리겠어. 당연히 구글한테 조금 더 끌리겠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구글한테 팔아 넘깁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외화로 치면 16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한 1조 8천억? 8천 9천억. 그러니까 이게 장빈웅님은 약간 직접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 친분이 있으신가? 생생하네. 2005년으로 이제 넘어가서 네. 저희 지금 다 2005년에 있는 거니까. 근데 거의 뭐 20년 전인데 1조 5천억이면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그렇죠. 가치가. 큰 가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갓 입문한 사회 초년생들이 1년 만에 자기들이 그냥 재밌으려고 만든 게 1년 만에 1조 8천억이 돼버린 거야. 야. 그게 2005년이라고요? 그쵸, 2005년. 유튜브가 그러니까 2006년. 2006년에 생겼어요, 유튜브가? 유튜브가 2005년에 얘네가 설립을 했고 2006년에 구글한테 구글 인수가 넘어갔어요. 됐어요. 1년 만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시장 가치가 또 가대평가됐다. 에릭 슈미트가 미쳤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가 구글로 넘어가고 구글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을 했으니까 얘네가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살짝 이쯤에서 한번 부침을 좀 겪어야지 맞아요, 좀 맞아요.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기승전결에서. 2006년에 인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한 3, 4년 동안 욕을 오질나게 쳐먹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누가 쳐먹었냐면 이거 인수 이거 누가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왜냐면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슈미트랑 구글 사람들이 유튜브에 어떤 점을 보고 인수했는지는 사실 몰라. 근데 당장 시장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고 이거 계속 손해보고 있는데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문에 어떤 것도 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평 같은 거 막 만화 같은 거를 네. 내놓는데 거기에 구글이 나오고 유튜브 때문에 구글이 아마 울고 있는 그런 약간 풍자까지 나올 정도로 유튜브가 되게 구글을 조롱의 대상이 그쵸. 구글의 입장에서는 그냥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야. 음.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바뀌냐? 2010년부터 흑자 전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턴어라운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큰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거는 저작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결국 너네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네.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저작권 문제로 계속 이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게 아닌 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출이 발생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도입이 된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글의 광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애드센스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블로그나 인터넷 같은 데에서만 도입이 되다가 이제 2010년 금방 돼가지고 처음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도입이 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처음으로 딱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그럼 크리에이터 이런 개념도 없었을 때인가요? 그때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홈비디오 같이 그냥 사람들이 올리는 건데 그때까지는 내가 이 영상을 올림으로써 수익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아무도 못했던 시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드센스라는 게 도입되고 나서부터 이게 영상을 내가 올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이걸로 이 회사도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구조 자체를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서 유튜브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게 되고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구글이 옳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탠스를 바꾸게 된 거죠. 2010년부터 이렇게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유튜브에서는 2012년부터를 기술적인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기술적인 변곡점이냐? 2012년 근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2012년도에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변곡점을 캐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2012년에 유튜브 어떤 변화가 있었지? 기술적이다. 화질이 좋아졌나요? 화질이 좋아지는 거 가지고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것도 뭐 연관이 될 수 있는데 틀렸네요. 댓글창을 열었다? 아닌가요? 자, 정답이 뭔가요? 일단은 그때부터 알고리즘이 도입이 되기 시작. 알고리즘이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쵸. 추천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끌었냐면 지금까지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화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낚시성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거나 썸네일에 자극적인 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튜브의 질 낮은 콘텐츠들이 많이 양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가 걸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도입해가지고 너네들한테 내가 이런 영상을 추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조회수 기반이 아니라 시청 시간을 기반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청 시간이 긴 콘텐츠들은 결국엔 질 좋은 콘텐츠들이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클릭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2010년 부근부터 이제 알고리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영상 추천들이나 이런 것들의 확연한 변화가 이제 이끌어지게 됩니다. 평균 시청 시간도 그 전과 비교해 보면 한 4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 유튜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광고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이 동시에 이제 선순환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매몰시킬 수 있는 거죠, 유저들을. 이제 유튜브에. 그렇죠. 체류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광고 노출 시간도 늘리게 되고. 맞아요. 사실 그 낚시라는 게 굉장히 유저들 어떻게 보면은 빡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이게 썸네일에는 마치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것처럼 했는데 눌러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아 유튜브 이런 플랫폼이구나 하고 떠나는 유저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영어권에서는 이제 클릭베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낚시 이제 클릭을 하게 만드는 미끼라는 거죠. 이제 그런 영상이 있으면 밑에 막 클릭베이트라는 욕이 담기고 했는데 네. 언젠가부터 그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체적으로 유튜브에서 좀 걸러주는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면은 유튜브 저희가 영상을 볼 때 내가 구독해 놓은 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볼 때도 많지만 그 영상 하나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추천되는 영상들 혹은 유튜브를 켰을 때 바로 뜨는 그런 영상들을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는 비율이 어쩌면 우리가 애초부터 보려고 의도했었던 영상들보다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전까지는 되게 그런 소모성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유튜브가 추천을 해줬다면 이때부터는 정말 시청자들이 이제 빠져들 만한 콘텐츠들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5년을 보통 변곡점으로 보거든요. 2015년을 왜 변곡점으로 보냐면 2015년부터 그 지금의 MCN 회사라고 불리는 곳들이 수많은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크리에이터들이 개개인으로 뭉쳐가지고 개개인으로 각자 도생해서 각계전투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유튜브와 이렇게 수많은 콘텐츠를 양산해내고 크리에이터들도 보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게 된 거죠. MCN 회사가 뭔가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의 연예 기획사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소속사 같은 느낌. 샌드박스 같은. 네, 맞아요. 샌드박스도 2015년에 이렇게 그 도티라는 크리에이터가 원래 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직접 설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때 설립된 게 지금 되게 유명한 다이아TV라든지 뭐 샌드박스도 그렇고 트레저 헌터, 비디오 빌리지 이런 것들도 이때 설립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익숙한 유튜브의 시작점이 한 201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예전에 한 2015년 부근 혹은 유튜브 시작 즈음에 해가지고 가장 본인이 처음 본 유튜브 영상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대학생 때 네. 고등학교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 자신의 사촌 오빠가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즐기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근데 돈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번다 이러면서 약간 자랑 섞인 얘기를 하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누구예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줄 수 있죠. 지금도 진짜 유명한 사람?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있는 어떤 네. 크리에이터예요? 네. 그 사람이 아니, 근데, 네. 순투님 알아요? 아니요? 말하면 어떡해? 말하면 안 될까요? 말해도 되나? 아니 유명한 크리에이터면은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살짝 비밀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 뭐죠? 조용히 한번 얘기해봐요. 조용히 저희만 들리게. 편집해 주실 거죠? 조용히 얘기해봐요. 내 도서관.
오. 그래서 아니 근데 게임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때라 그랬잖아요. 네. 한 2002년 뭐 이럴 때 아니에요? 아니죠. 저기요. 98년 뭐 이럴 때 아니에요? 유튜브 없었는데? 저기요. 98년이면 편지 쓰고 그런 세대 아닌가요? 이렇게. 대도서관이 대학생 때 아니야? 그분은 이제 뭐 거의 유튜브의 뭐 1세대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그때쯤 활발히 활동할 만하죠. 근데 그러면 진짜 초창기 때인데 그거를 들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돈을 번다고? 이러면서 그 영상을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또 다른 분들은 첫 유튜브 영상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첫 유튜브? 네. 와, 기억나세요? 저는 네, 유생님. 2015년도에 유튜브 안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 2015년. 제가 유튜브를 처음 보기 시작했던 게 네. 한 2018년도? 아, 그래요? 좀 가서.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강남스타일 다들 보셨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12년이에요. 네, 12년. 저 그때 강남스타일 뮤비를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무한도전에서 봤어요. 외국에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지? 나는 군인인데도 봤어. 강남스타일 뮤비도 2018년에 이르러서야 보게 된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봤어요.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이요? TV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영상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강남스타일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호나우딩류가 되게 개인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구공을 차고 골대에 맞고 다시 이걸 컨트롤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합성이잖아요, 근데.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마 유튜브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 영상이 되게 인기가 많아져서 여기에서 유입된 고객들이 되게 많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영상도 있고. 근데 그 스마트폰이 3G였다가 이제 LTE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3G 때는 전 유튜브를 거의 아예 안 봤던 것 같고. 통신 요금 때문에? 네. 아니요, 느리니까. 느리니까. 네, 느리니까 안 봤던 것 같고. 네. LTE로 넘어가서도 한동안 안 봤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영상을 보고 싶으면은 공유 사이트 있잖아요. P2P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 다운받아서 보거나 이렇게. 불법 아니요? 불법인가요? 그렇군요. 첫 해반에 범법을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키보드 워리어 분들이 이제 공격하시는 걸로. 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저는 유튜브의 역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2015년에서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왜 2015년에서 끊겼냐 하면은 2015년부터 이렇게 나타난 유튜브의 변화 같은 것들은 사실 ING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우리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자잘자잘한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유튜브까지 발전을 했는데 유튜브의 현재를 조금 다루기 전에 좀 기억에 남는 업데이트나 이런 변화 같은 거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유튜브가 무슨 업데이트를 하면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돌려놔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보통 어떤 어플이든 간에 업데이트를 하면 항상 욕을 먹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기억나요. 설문조사 없어졌던 거. 설문조사? 네, 뭐 설문조사 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있지 않나요? 투표 기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표 기능 없어졌어요. 그거 지금 있죠. 커뮤니티에 이제 투표 기능 올릴 수 있죠. 근데 그 영상에 바로 이제 영상에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네, 그거를 없앴다고 이제 제가 잘 보는 채널에서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 노란 딱지가 생겼을 때 굉장히 좀 파문이 컸던 네네. 그렇죠. 그게 노란 기억나네요. 딱지가 나왔을 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다 같이 이제 야 이씨 이거 뭐야 반발 크리에이터들이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노란 딱지 때문에 그러니까 노란 딱지가 딱 붙으면은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돈이랑 이제 연관이 되죠. 그렇죠. 그게 여러 번 했을 때는 뭐 채널 삭제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되게 민감한 주제였는데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많이 못 얻으니까 이게 그냥 확 사라지긴 했는데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거 재밌어요? 남의 불행이 자기의 행복이 되는 그런 그들의 느낌이에요. 불행이 참 재밌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있는 업데이트인데 그 유튜브 영상의 목차 기능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영상 하단에 뭐 누르면은 영상의 목차가 이제 나오고 시간 나오고 네. 그거 클릭하면 그게 전 유용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상을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곳을 딱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기니까 그쵸. 네, 좋더라고요. 또 순트님은? 저는 이게 업데이트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라이브 기능. 스트리밍. 그것도 업데이트죠. 스트리밍. 네, 업데이트죠. 그 뭐 자주 본다고요? 자주 본다기보다 활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죠? 네.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해요? 어떤 식으로요? 네. 본인이 보는 거. 보는 거. 네.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스트리밍으로 직접 하기도 한다고. 그쵸. 직접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하세요? 크리에이터예요? 제2의 직업도 가지고 계시나요? 제2의 대도서가 아니야? 이제 이것도 업무차. 네, 그렇습니다. 제 1의 직업에서 대도서 네. 언급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이 방송 비밀이 없네. 혹시 그걸로 돈도 버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수단이죠?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이런 게 아니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어서. 근데 그거를 줌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하시나 봐요? 줌은 이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네네. 근데 그 자체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슈퍼챗을 쏘.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 걸로 장난친대 요새. 보면은 그런 거 장난치는 애들도 있대요. 엄청 슈퍼챗 많죠. 쏘고. 애들은. 유튜브에 뭐라고 치면 돼요? 김순트 치면 나오나? 비공개로 닫혀 있습니다. 그런 보실 식으로 수는 할 수 없어요. 있구나. 네. 지금 얘기하신 것들 포함해가지고 2015년부터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변화가 나올 때마다 그 고객들이 이제 들고 일었었을 때 바로 사라진 것들도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변화들의 핵심은 뭐냐? 그 유튜브가 어떻게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유튜브 다들 키셔서 보면은 최근에 생긴 되게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뭐 쇼츠도 생겼고 뭐 슈퍼챗은 옛날부터 있었고 슈퍼땡스라는 것도 생겼어요. 슈퍼땡스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슈퍼챗은 이제 순트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그 흔히 말하는 별풍선 같은 개념이고 슈퍼땡스는 뭐냐면 이미 올려둔 영상들에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돈이 끊이지 않고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는 계속 발전해오고 있고 그 발전의 핵심이 크리에이터들 간의 선순환을 통한 시장 장악, 약간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일반 고객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유튜브가 시장을 장악하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떼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수수료를 떼먹지만 그런 기능을 만듦으로써 크리에이터들한테 돌아가고 우리도 먹고 시장도 장악하고 너네는 그냥 일반 보는 애들은 조금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떼지 않나요, 근데? 좀 많이 떼긴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없었던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슈퍼땡스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던 건데 유튜브가 만듦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익원이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거죠. 그것도 있잖아요. 뭐 가입시키는 거 뭐지? 그쵸. 멤버십, 구독 옆에 멤버십? 네. 맞아. 멤버십으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또 다른 후원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생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올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소속감을 느껴주게 하는 여러 이제 기능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유튜브는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에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게 VR 컨텐츠예요. 혹시 유튜브에서 VR 컨텐츠 보신 적 있어요? 저 본 적 있습니다. 진짜 직접 끼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VR로 찍힌 VR인가요? AR인가요?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맞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 수원화성을 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화질도 좋고 부드럽고 실감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되게 VR 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많이 안 뜰 텐데 이게 한두 번 보게 되면 계속 추천이 뜨거든요. 근데 의외로 벌써부터 VR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많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는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유튜브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어플이 이제 유튜브고 검색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아직은 2위인데 1위는 네이버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이게 성장률 같은 거를 펼쳐보면은 유튜브가 계속 따라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은 조금 어렵겠더라도 내후년, 아니면 3년 뒤, 2, 3년 뒤에는 충분히 역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세대는 아무래도 뭐 모르는 게 생기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게 좀 초록창.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일수록 모르는 것도 유튜브에 검색을 한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리지 않더라도 저도 요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비법 같은 거 혹은 뭐 방법 같은 거를 검색을 할 때 뭐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아무래도 자료들이 최근에 올라온 것들이 많지 않은 반면 유튜브에서는 그 소구점을 알고 이제 직접 찾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가지고 직접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유튜브의 불편한 점이기도 한데 네. 내가 궁금한 점만 딱 알고 싶은데 영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이 뭐 10분이든 뭐 이걸 계속 봐야 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그 글로써 보여주는 게 그래도 좀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유튜브는 해결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유튜브가 그런 거를 좀 해결하고자 도입한 게 아까 뭔가 있어요? 푸르님이 목차? 말씀하신 건 목차 같은 것도 있고 요새는 그거를 올리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터가 올리지 않더라도 댓글로 이제 사람들이 정리해주기도 하고 내가 궁금한 거 이건데 왜 안 올려 하면서 직접 이렇게 음. 그 시간대를 입력하고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같은 경우는 노선을 좀 변경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네. 거의 쇼핑 플랫폼으로 좀 변모된 게 맞아요. 아닌가 네, 싶어서 맞아요. 검색 쪽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고 음.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거의 네이버에서 안 하거든요. 거의 구글에서 하고. 네네. 네. 저도 사실 브로님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텍스트로 볼 때는 거의 구글에서 하고 거의 안 나온다면 유튜브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건데 글로는 구글이 이제 장악하고 영상으로는 유튜브가 장악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아까 말했던 순위, 정보 탐색 순위를 보면은 그 네이버가 1위, 유튜브가 2위, 구글이 3위예요. 그러니까 이 2, 3위가 결국에 다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구글한테 이제 장악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유튜브 이용 현황을 보면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일단 88% 정도가 이미 다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고 뭐 인구수로 따지면 4천만 명 이상이 거의 다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한테 유튜브 이용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얼마나 이용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질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유튜브의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율이라 하면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직접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참여율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흥미로운 거는 사용자 분포를 보게 되면은 10대, 20대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찾아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50대 이상. 근데 공감이 되는 게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IT 기기, ICT 이런 활용이 익숙하신 분이 아닌데도 네.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밖에 많이 못 나가시고 모임도 많이 취소되고 하니까 네.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더라고요. 엄청 봐요, 진짜. 네. 그 유튜브 영상을 뿌리는 또 플랫폼은 카톡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카톡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맞아요, 이거 맞아요. 봐라. 그러니까 옛날에 요새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화제됐던 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인터넷에 있는 거 믿지 마라. 이런다면 요새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인터넷에 있는 거 믿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님 세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고 이게 단순히 사용 분포만 많은 게 아니라 시청 시간에서도 50대 이상이 가장 많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는 신기한 게 구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구독을 안 해. 그러면 그냥 뭐 추천하는 것만 이렇게 받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독을 왜 해야 되니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마치 어머니도 또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은 그게 돈이 나가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채널은 구독을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은 막 해서 밀어주는 채널도 있지 않나요? 또 그 어떤 특정 세대에서 어떤 채널이죠? 정치적인 채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죠.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 실제로. 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보면은 그 주말 농장을 하는데 네. 뭐 수박 잘 기르는 법, 토마토 잘 기르는 법,
아니면 뭐 바느질 잘하는 법, 뭐 이런 걸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것만 딱 오히려 어머니께서 볼 것만 딱 보고 필요한 정보 얻고 끄시고. 맞아. 그거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거 많이 보시잖아요. 부모님들. 그래가지고 막 맨날 말해. 야, 이런 게 있다. 뽑지 마라. 그러세요? 부모님께서 그러세요? 그런 게 들려요. 어디선가. 그 지하철에서 보면 쉽게 뭘 못 보겠어. 왜냐면 양옆에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보면은 혹시나 내가 보는 게 괜히 좀 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그 정도의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계세요?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에서 뭘 보시길래 정치적인 그런 걸 많이 보시나요? 선동 영상 이런 거 지하철에서요? 보시나요? 몰라요. 최근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 구독 그 목록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들 비공개로 해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독 채널을 뭐로 하느냐만 보고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인격 같은 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최근에 뭐 연예인이 또 그걸로 홍역을 치렀죠. 그렇죠. 그런 연예인들도 많았고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이런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뭘 보냐가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까지 이어지는 되게 무서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근데 뭐 100%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검열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면은 그쵸. 조금 더 곤란하긴 한데. 지금 저희도 다 공개하면은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긴 뭐 정치적인 거 많이 보신다고 지금 뭐 거의. 자연농장 이런 거 없을 거야. 보면은 좌우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저는 거침없이 할 기밖에 없습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국내에는 이 정도인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유튜브가 구글한테 인수될 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조 8천억. 1조 8천억에서 9천억 정도인데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 단독 매출을 한 번도 공개를 안 하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광고로서 이만큼 벌고 있다만 얘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때 유튜브의 광고로서 얼마를 벌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2020년에 처음 발표한 2019년 유튜브 광고 매출이 151억 달러였어. 이게 인수됐던 가격과 비교해보면 그 해 매출만 이제 10배가 훨씬 넘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게 2019년 기준으로 151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 매출이에요? 그렇죠. 유튜브가 그렇겠죠. 공개한 네. 광고 매출.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광고에 한한 매출인 거예요. 다른 매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30%가 넘게 이제 올라버린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아마 2021년 코로나 상황을 조금 감안을 해보면 더 이제 많이 올랐겠죠. 그쵸. 유튜브의 시장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게 한 2, 3년 전에 증권사에서 한번 평가한 게 있는데 그때 200조 이상이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지금 월간 사용자만 해도 한 20억 명이 넘는 걸로. 그러니까 이미 다 그냥 지배를 당한 거예요. 유튜브한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저희는 유튜브의 세계에 살고 있고 유튜브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2021년 지금의 유튜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거는 유튜브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장악하고 있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논해볼 거예요.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장악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일단은 개방성인 것 같아요. 개방성? 어떤 의미에서? 틀이 없는, 그러니까 허들이 없잖아요. 누구나 올릴 수 있다.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내보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이 하긴 쓴트님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그쵸. 그쵸. 상당히 쉽더라고요. 저는 수익성. 수익성? 네. 그러니까 뭐 구글 입장에서 유튜브 입장에서 아니요.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어떻게 보면 보장해 준다라는 개념. 이 유튜브를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람의 니즈라는 게 그쵸. 결국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투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UCC 플랫폼들은 그게 안 돼 있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뭘 올려도 보상이 따르질 않으니까 할 니즈가 떨어지는 거죠, 점점. 근데 유튜브는 그걸 돈으로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풀이 되는 그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아니었나 그쵸. 싶어요. 저도 부르님이랑 비슷해요. 그 양질의
어떤 컨텐츠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좋은 플랫폼을 만들었다. 네. 그러려면은 결국 그 플랫폼에서의 어떤 수익 분배 체계,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되고, 크리에이터를 우대하는 정책 같은 것들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들까지 굉장히 세련되게 잘 했다라는 것이 유튜브가 잘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되게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우리를 약간 조금씩 조여온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열어주고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게 해주고,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진화했느냐를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어디에도 없는 걸로. 네.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오. 좀 분석한 건데. 그럼 어디에 있던 거 아닌가요? 어디에 있던 거 잘 짜깁기 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던 거를 이제 불법으로 퍼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짜깁기 해서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크리에이터들과의 선순환. 결국은 돈이야.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강력한 동기부여죠. 네,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느 플랫폼에 뭘 올림으로써 돈을 번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는 유튜브 이전에는 진짜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그 순트님이 말씀하신 허들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랬는데 유튜브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선순환이라는 거는 너가 올린 콘텐츠가 잘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도 좋고 회사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없다고 했다면, 유튜브는 이제 이거를 광고를 도입해가지고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얼마 벌어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그냥 조회수 기반해가지고 조회수 뭐 3 곱하면 내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수익 구조가 되게 다양화돼가지고 광고 수익은 기본이고, 광고를 받지 않더라도 협찬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독자가 막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되지 않더라도 수천 명, 수백 명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그 주도로 타겟을 해가지고 협찬을 주는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되게 그런 수익 구조가 많고, 광고랑 협찬이 없더라도 후원 프로그램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고, 이 3가지가 없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나의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딩 활동을 하면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나만의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 유튜브 영상이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그걸로 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도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너만의 브랜딩, 너만의 정체성을 찾아서 너를 좋아해주는 팬을 만들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활용 폭이 넓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글과의 시너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없었으면은 유튜브가 지금만큼 아마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알고리즘적인 측면도 그렇고, 검색 기반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반대로 이제 유튜브에서 구글로 이렇게 연계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튜브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미에떠즈 그 친구들이 만약 계속 운영을 했으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 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운영했으면 이게 얼마냐. 100배가 넘는 가격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3명이 계속 그 유지를 했을 때 지금처럼 클 수 있었을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때 잘 판 거예요? 그때 엑시트에서 지금 뭐 대박 났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미에떠주 그 친구. 지금 거의 소식이 없는데 동물원을 가지고 있겠다. 미에떠주가 아니라 그냥 동물원을 뭐 가지고 있겠네. 마이주. 코끼리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식을 조금 찾아봤는데 그 3명 중에 2명 정도가 막 협업을 해가지고 여러 서비스를 내고 이러는데 또 사업을 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하는데 아마 크게 화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걔네는 지금 몇천억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평생 돈을 쓰지 못할 테니까 그 돈을 소일거리나 좀 하면서 살면 그렇죠. 부러워라.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 조금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콘텐츠 유입이 되게 다각화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렇게 막 뭐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찾아보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되게 취미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주목할 거는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들이나 셀럽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이게 수익이 되는 걸 아니까 혹은 이게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기업들에서 연예인들도 하고 네,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게 반대로 가기도 해요. 그 유튜버들이 실제 공중파로 레거시 미디어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공중파 TV 틀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호작용이 되니까 유튜브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고 싶은 직업 네. 순위의 10위권 안에 BJ가 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늘 이렇게 전형적이었거든요. 네. 선생님, 공무원, 축구 선수, 연예인 뭐 이렇게 되게 전형적이었는데 BJ 유튜버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된 그런 걸 보고 이거 진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보는구나. 시대가. 저희는 네. 더 전형적이었잖아요. 막 대통령, 뭐 그쵸. 과학자, 그쵸. 뭐 거의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런 거였어요? 지금. 난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안 부른데. 몇 년생이신가요? 제가 곤충학자를 꿈꿨거든요. 어. 곤충. 그러면 불려가지 생물학자. 않아요? 불려간다고요? 어디를 불려가요? 불려가나요? 아니 너 무슨 곤충학자 같은 걸 썼어 다 있어 이러지 않아? 부모님 모셔와. 아니 어떤 선생님을 네, 만나신 초등학생의 건가요? 그 꿈을 그렇게 꺾는 선생님이 어디 있나요? 그러게요. 아니 뭐 다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야? 초등학생 때는? 에이. 어, 의사도 물론 뭐 있었겠지만 뭐 과학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요즘에 과학자 없죠. 왜 있어요? 저한테 그래도? 물어보시죠? 왜냐면 과학 유튜버들이 이런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과학자들도 있어. 그래요? 음. 그것도 또 유튜버 때문에 과학자도 있고. 실제로 아까 그 방송국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거의 레거시 미디어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신서유기 같은 것들도 이제 유튜브로 먼저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놀면 뭐하니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게 더 실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 파급력이 더 커지게 되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옛날 방송들이 이제 유튜브로 넘어와서 아까 그 유생님 이제 그 하이킥 보신 것처럼 요새 예전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저도 라디오스타 옛날 거 보는데 옛날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치 옛날 신정환 나오던 시절 이런 좀 거 더 정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네. 음악방송 네. 예전 음악방송이 훨씬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옛날 음악을 그리워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7080 7080인가 봐요. 그쵸, 7080. 세시복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유튜브의 진화는 이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의 경쟁자가 누구라고 보세요? 현재든 미래든. 저는 요새 틱톡. 틱톡이 해보셨어요? 경쟁자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그 틱톡 사용 시간이 유튜브보다 앞섰대요. 최근에. 그러면서 아무래도 더 어린 세대에서는 더 짧은 영상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틱톡의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쇼츠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네. 저는 이런 기능이 도입됐을 때 먼저 선점하고 있는 뭔가 거대한 플랫폼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흥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틱톡이라는 게 너무 흥행을 하고 있어서 경쟁자까지는 아니어도 네. 견제 대상? 이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뭐 10분도 긴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10분도 지루한 거야. 그리고 틱톡이 이제 짧은 영상이었잖아요. 네. 초반에는 이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틱톡도 오히려 이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틱톡 짧은 영상 보다가 조금 더 긴 영상도 볼 수 있게 되고 이게 혼종이 이루어지는. 서로 반대로 가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고객층을 이제 유입시키려고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틱톡이라는 게 저도 이용은 하지 않아봤는데 유튜브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클릭해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연관 영상. 근데 틱톡은 이렇게 넘기면 영상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 그래서 최근에 또 핫한 게 이제 운동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선수가 그런 뭔가 이렇게 인증 영상 또는 그 도쿄의 모습을 올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분에 하나의 이야기를 본다면 틱톡 같은 경우는 10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순식간에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견제 대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영상 찍어보신 분들은 안 계세요? 네, 저는 없죠. 유생님도? 저도 없어요. 틱톡에 나오는 영상 리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거의. 크리에이터신데 틱톡 안 해요? 틱톡커 안 해요? 아직 틱톡은 도전해보지 못했네요. 그거는 쉽지 않아. 틱톡이 아무 노래 챌린지 뭐 이런 것들로 되게 유명해지고 최근에도 뭐 그런 챌린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세대들한테도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발표하면서 그것도 비슷하게 맥락이죠. 맞아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내면 또 똑같은 비슷한 거 내가지고 근데 그게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변형해서 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더 커 그러면 뭐 아무리 그 기능을 빨리 하는 회사가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서 또 그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올리잖아요. 틱톡에 맞아요. 올린 거 릴스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미 선점한 그 고객층이 누가 더 많으냐가 결국에는 좀 최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핫한 이제 분야죠.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어요.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거를 넘어서서 영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 메타버스 뭐 AR 뭐 이런 VR 같은 비슷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미래의 경쟁자겠네요. 당장은 아니고. 그렇죠. 네 몇 이제 년? 이미 시작된 몇 년 뒤? 네 그리고 몇 년 몇 년 뒤? 제가 뭐 미래학자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측은 못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영상 플랫폼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너무 커져 있고 구글이라는 어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딱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뭔 메타버스냐? 그러니까 메타버스든 틱톡이든 그 니치 마켓들을 공략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딱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뚫고 혹은 경쟁자로서 부상하기는 어렵다. 네, 후발주자가 거기를 뭔가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얻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저희 두 명 의견 듣고 약간 절충해가지고 지금 막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절충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이제 반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발끈하신 거예요? 메타버스 지금 무시당했다고? 한 명은 틱톡, 한 명은 메타버스 하니까 나는 경쟁자는 없다. 제 말은 메타버스가 발전할지라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은 넷플릭스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넷플릭스의 일부의 영상 클립이 또 결국엔 유튜브로 올라올 거잖아요.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유튜브가 딱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너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식상해지고 지루해지고 그 어떤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관리 못했을 때가 생기지 않는 이상이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너무 일상이 고착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경쟁자를 뽑으라 그러면 굉장히 뭐 많은 지금 얘기 나온 것들과 같이 많은 것들을 뽑긴 하는데 당장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지금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이미 그 생태계가 다 마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많은 빅데이터들과 크리에이터의 분포와 그다음에 그 낼 수 있는 수익 구조들과 선순환 구조랑 이런 것들을 과연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한다고 해도 틱톡의 기능들을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고 쇼츠로 내서 하고 있고 이러니까 과연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계속 진화를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유튜브가 진화해온 것을 보면 앞으로 유튜브가 누군가한테 그 시장을 뺏긴다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얼마 전에 유퀴즈 거기에서 구글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한국인 분이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구글의 기업 문화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방적이고 뭔가 수평적이고 이런 문화가 저희는 이제 장점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이면에 그런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엄격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유튜브의 시대가 언제까지 될 것 같으세요? 네 분은? 네 분이래. 세 분은? 부르님 언제까지 되겠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전성기가? 전성기가? 네,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죠. 뭐 10년. 그렇죠. 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그게 몇 년이라고? 아니, 그걸 말하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몇 년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죠? 이거 나중에 박제해가지고 누가 만난지 좀 보려고. 응? 글쎄요. 일단 저는 한 10년 정도? 2031년. 그러니까 지금 사업 구조를 계속 지금 모델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유생님은? 저는 뭐 당분간은 쭉 뭐 향후 30년에서 50년은 30년에서 50년? 네, 계속 이건 되게 긴데? 네. 장수하는 기업 되잖아요. 구글이 있는 이상? 네, 초다국적 거대 기업이 있잖아요. 딱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는 이상. 네. 순트님은? 크리에이터 순트님. 저는 직접 해봤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유튜브 글쎄요. 근데 유튜브가 이제 기기의 혁신을 이루면서 더 이제 발달했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기계가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서 구글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아니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서 그런 뭔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기기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유사한 그런 플랫폼은 저도 10년? 실제로 제가 이거 자료를 조사하면서 찾아봤는데 크리에이터 중에 한 분이 유튜브는 절대 다른 기업에 대체될 수는 없으나 만에 하나 대체가 된다면 구글이 내는 또 다른 그런 플랫폼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과거에서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2005년부터 미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까먹었어요?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가 없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로 온 건가요, 다시? 다시 현재 2021년으로 다시 와가지고. 네. 생각보다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 네. 역사적인 얘기가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신기하죠. 저도 찾아보면서 신기했어요. 나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집에 가서도 유튜브를 보게 될 텐데 좀 새삼 좀 새롭게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유튜브의 역사가 정말 최근에 생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했고 저도 유생님 말한 것처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네. 안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안 찾아봐서 그래. 그쵸? 생각보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긴 시간이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럼요. 강산도 변하는데요. 그러니까요. 10년이면. 네. 유튜브 앞으로 10년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뒤면 끝난다. 네. 10년은 정말 긴 기간이다. 그러니까 왜 너가 소개를 하는 첫 에피소드 유튜브를 들고 왔냐 하시면은 진짜 그래요. 저는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나는 일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한테 다 지배당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배당하는 게 저한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창구가 되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다 가능하게 됐고 정말 저희가 기존에 뭐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 접하기 어려웠던 지식들을 클릭 한 번으로 검색 한 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유튜브가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존재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가 지금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튜브에 대해서 얼마만큼은 생각을 해봤나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튜브가 진짜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막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가 다른 데로 대체된다고 해도 유튜브에서 잘만 브랜딩 해놓으면 네. 다른 데로 가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 지금 우리 개교 환센도 지금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아니 모순 아니에요? 팟빵에서 첫 회를 시작하는데 네. 주제는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또 유튜브 장기적으로 저희 또 김순트님 네. 크리에이터 유명 네. 크리에이터 네. 있으니까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죠. 뭐. 근데 10년 뒤면 끝난다며. 10년 안에 10년 안에 네, 마지막 이제 불꽃을 같이 태우고 끝나기 전에 뭐 지금은 시작은 팟캐스트였으나 네, 끝은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든 흘러가겠죠. 틱톡으로 4명이서 다 같이 춤추나요? 지식 챌린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춤추면서 뭐 흘러가는 대로. 정말 매력이 없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다음 네. 주에는 이제 누구죠?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유생님이 이제 자기만의 주제를 가지고 들고 올 건데 네. 저희가 지금 다 보여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할 보여드렸어요. 아까 저희가 2할 타자라 그랬는데 네. 벌써 2할인가요? 이해하시네요. 2할 아닌가? 2푼 네, 2분. 2푼 정도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